여러분, 우리가 알던 은행의 규칙이요. 이게 지금 완전히 근본부터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요.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융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어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해요. 뭐냐면, 은행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하는 거죠.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 질문 안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금융혁명의 모든 힌트가 다 숨어 있습니다. 옛날 은행의 수익 모델, 정말 간단했어요. 예금 이자 싸게 주고 대출 이자 비싸게 받고 그 차이 바로 예대 마진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AI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딱 나만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의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자에만 기대던 그 낡은 공식, 이젠 진짜 끝났습니다. 그럼 AI는 도대체 지능, 그 자체를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 이 혁신의 가장 앞에 누가 있냐? 바로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입니다. 이들의 진짜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AI 신용평가 모델이에요. 이 기술 하나 덕분에 예전 은행이라면 아예 쳐다도 안 봤을 사람들한테까지 금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른바 포용금융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착한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수수료 상품,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거대한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됐어요. 자, 바로 이 숫자. 34.9%.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토스뱅크 전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그러니까 신용이 좀 낮은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위험 고객으로 분류됐겠죠? 근데 이걸 AI 기술로 새로운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기술이 어떻게 금융의 문턱을 낮추면서 동시에 돈까지 버는지를 보여주는 와, 진짜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 동전의 양면처럼 어김없이 새로운 위협도 고개를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금융보안.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제는 공격하는 쪽도 막는 쪽도 모두 AI라는 최첨단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정말 총수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선 막는 쪽 입장에서 한번 보죠. 공격이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니까 금융회사들은 AI를 진짜 궁극의 방패로 쓰고 있어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보는 아주 작은 이상한 낌새까지도 이 AI가 실시간으로 딱 잡아내는 거죠. 실제로 쓰이는 방어 기술들을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목소리만으로 바로 본인 인증을 해버리고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AI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보안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들이 향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그런 무중단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이 범죄자들 손에도 들어갔다는 거죠. 아주 정교한 범죄 조직들이 AI로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고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꾸미고 있어요. 방패가 강해지는 만큼 창도 똑같이, 아니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가 좀 낯선 어르신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바로 AI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가장 어둡고 또 안타까운 그림자인 거죠. 이렇게까지 교묘해진 위협을 이제 기업 하나가 기술력으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공동의 방패예요. 경찰의 수사력, 금융기관이 가진 데이터, 그리고 각 지자체의 정보망까지 이걸 다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새로운 수익 모델도 그렇고 철통 같은 보안도 그렇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사람과 기술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요. 이 새로운 금융판에서 누가 이길지를 결정할 미래를 위한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요. 결국 누가 더 뛰어난 인재를 가졌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다룰 전문가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금융전쟁은 말 그대로 인재전쟁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금융권 인재 전쟁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신한금융 같은 곳은 아예 대학 교수님이나 최고 데이터 과학자들을 직접 모셔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고객 경험을 책임질 AI 서비스 전문가를 영입했죠. 심지어 한국산업은행은요, 재무 분석을 하는 AI 에이전트를 아예 직원처럼 도입해서 회사 전체의 분석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아예 금융의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아는 돈, 즉 화폐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대담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 실험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한은행 같은 곳에서 소규모로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한국은행이랑 같이 국가 전체 시스템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기술 테스트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바로 규제라는 큰 산입니다. 새로운 돈벌이, 뚫리지 않는 보안, 최고의 인재, 미래 기술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금융의 미래는 디지털 신뢰 플랫폼이라는 개념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기술 몇 개, 서비스 몇 개 합쳐 나온 게 아니에요. 최고의 AI, 가장 안전한 보안,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서비스.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고객들이 정말 마음 놓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이 금융의 미래에서 과연 신뢰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이 은행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의 금융 생활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